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오늘 국회에서는 종일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공수처장 뽑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인데 이 때문에 공수처장을 선출하기가 쉽지 않자 민주당이 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간에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결국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아직은 조금 여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거의 합의가 됐다가 사실은 5.18 관련 특별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겼던 문제라서 사실은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지금 사법기관, 권력기관들 개혁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그 어떤 희망이 굉장히 크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9일 강행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뉴스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른바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 진행을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건 조정 신청이라든지 쓸 수 있는 법적인 방식은 다 쓸 건데 다만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의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의사방해 행위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건 다음번 출마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사방해는 없을 것이다.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는 아마 본회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레 만약에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추천위원을 다시 지금 뽑아야 되고 추천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7분의 6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회의를 거기서 새롭게 거쳐야 되고요. 거기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내지 2월 초순이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예정이 됐는데 시간까지 정확히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10일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어떻게 열릴까요? 그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윤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보통 100일이 넘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통례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대로 10일 날 강행을 할 거고 아마 장관은 원래 뜻했던 대로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 의결을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장에서 심리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이 윤 총장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법무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물론 이제 이분들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위원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오전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오후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또 며칠 걸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심리를 하고 나서 심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2, 3일 후에 다시를 하겠다. 2차, 3차, 4차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검사 내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장관이 뜻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당일날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추후로 계속 미뤄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결론이 중징계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면 바로 그럼 윤 총장은 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일단 나오면? 그 징계 심리가 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그 통지서가 윤 총장에게 도달한 그 시점부터 배제가 되는데 바로 도달하게 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하고 그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아마 윤 총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법정 소송으로 갈 거고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대한민국의 뜨거운 핫 이슈로 계속돼서 갈 것 같습니다. 어제 6일이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헤드라인을 이낙연 대표 현상을 실현의 시간이라고까지 뽑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특별한 돌파구는 지금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도 또 민주당도 또 당대표도 사실은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 여론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 국민들에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반성하는 거, 아마 이 어떤 겸손한 자세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생의 현장,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좀 챙겨보는 것, 이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이낙연 당대표로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강한 개성이나 강한 어떤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실현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보여줄 본인의 국가 운영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대표의 그 대권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돼 있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추후에 조금 이 대표를 흔드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당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과거 또 노무현 대통령 경우를 가지고 봤을 때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되고도 몇 달 후에 도저히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대선 후보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센 심지를 가지고 국가 운영의 비전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당대표로서 또 차기 대선 주자로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율이라 등락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 호남에서 유일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호남에서도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뒤지고 있는 측면이 아쉽기는 한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본인의 강한 개성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